진료실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꺼내 봅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노랗게 변한 모서리를 조심스레 매만지며 그때를 떠올립니다. 저는 61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게 최선이었는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펼쳐지고 불현듯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60세에 서둘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65세까지 혹은 그보다 더 미뤄보실 건가요? 단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인생 마지막 30년의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은 지금도 종종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허 원장님, 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의사인 제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 상담이 아니라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 받는 게 가장 이익입니까? 허나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려있는 문제죠.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연금은 본래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1958년생부터는 수령 가능 나이가 63세부터,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점점 늦춰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요. 더 오래 살게 되었으니 연금도 더 늦게 받으라니요. 하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해선 필요한 조정이겠지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던 시절, 저는 종종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엔 이미 늦어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훗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지요. 자, 이제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수령, 즉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국민연금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가 있지요. 바로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부터 수령을 시작한다면 약 7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 기본 금액 자체가 영구히 줄어드는 거지요.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실까요?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던 분인데 퇴원하실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도 되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조기 연금을 신청하려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실 조기 수령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염려되거나 가족력 등으로 인해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어요. 또한 당장의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60세 생일이 되자마자 연금 신청을 하러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기 수령의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월 수령액은 적어진다는 점이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 즉 법정 수령 나이보다 늦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 70세까지 미룰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가하는 셈이죠.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0세까지 미루면 약 136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금액 역시 평생 유지됩니다. 이런 연기 수령은 마치 노후 보험과도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래 살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교수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0세까지 현역으로 강단에 서시며 연금 수령을 미루셨죠. 평생 건강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월급으로 충분하니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우선 현재 다른 소득원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가족력으로 볼 때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90세 이상 장수하신 가정이라면 본인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돌발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인생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죠. 연금을 미루다가 정작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생 사례 2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 사장은 60세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몸이 그리 좋지 않았던 탓도 있고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는 무리해서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70% 정도를 매달 받게 된 셈이지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의료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 75세, 앞으로도 5년 이상은 더 살 것 같은데 경제적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교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6세까지 대학에서 강의하며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했지요. 그 결과 매달 7.2%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나이 76세,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이미 조기 수령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김 사장에게는 그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고 이 교수는 직장에서 충분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달랐기에 다른 선택을 한 것이지요. 제가 의사로서 늘 환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언제까지 살 자신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연금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그 답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연금 수령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3가지 선택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 수령은 매년 6%씩 감액되지만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거나 조기 은퇴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시수령은 법정 나이의 기준액 100%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안정적인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수령은 매년 7.2%씩 가산되어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재 소득이 충분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흐름입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후회와 기쁨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이지요. 한 환자분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위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적었지만 그는 원예와 등산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70세까지 미루었는데 결국 건강이 나빠져 여행 등 계획했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답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 가족력을 통한 예상 수명, 다른 소득원의 유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숫자만 놓고 판단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삶의 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건강한 삶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균형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여러 환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사진이 있네요.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인데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 원장님, 저는 빨리 받고 싶어요. 건강이란 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 인생의 해답이었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뤘지요. 그러다 정년을 앞두고 심각한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을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그분이 조기 연금 수령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던 거지요. 반면 또 다른 환자였던 최 회장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셨죠. 가족들은 모두 90세 넘게 장수하는 집안이었고 본인도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사업체에서 여전히 고문으로 일하며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는 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많이 받는 게 이득이지요. 이처럼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은 정답이 없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후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저 역시 61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병원을 은퇴하고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약간의 감액은 있었지만 제게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여러분과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기 수령, 정시 수령, 연기 수령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선택이 단순한 금융 결정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활동적인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안정적인 여유를 중시하시나요? 그 답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새 노후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매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돈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상실입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치매 환자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준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여러분도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신체, 평온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재정 상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